집에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리모컨부터 찾게 되시나요? TV 소리가 켜져야 비로소 집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서 잠깐의 침묵이 괜히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괜히 이것저것 만지게 되고 할 일도 없는데 몸부터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조금 마음에 걸리신다면 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청소를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집을 말끔히 바꾸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집에는 들어가면 숨이 조금 편해지고 어떤 집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바빠지는 이유를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복은 공간을 선택한다고요. 깨끗한 곳을 고른다거나 정리된 곳을 찾아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되는 곳, 그런 공간에 조금 더 오래 머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집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굳이 밀어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장면이 떠오르는 분은 잠깐만 더 같이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3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나에게 조금 덜 인색해도 되는 집, 마음이 잠시 내려앉을 수 있는 집, 그리고 숨 쉴 자리를 남겨두는 집. 연말이라고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과 마음에서 어디 한 곳쯤 조금 편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너무 인색하지 않은 집입니다. 사람마다 복을 부르는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으로 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아끼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머무는 집에는 복도 들어올 자리를 미리 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못 삽니다. 먼저 설명부터 합니다. 이게 필요해서 그래. 이거 없으면 불편해서. 원래 사려고 했던 건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쓰는 게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칭찬합니다. 오늘 옷 잘 어울리시네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오래된 거예요. 아유, 뭐려. 그냥 아무거나 입은 건데. 칭찬을 바로 밀어냅니다. 받지 못합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마움도 바로 밀어냅니다. 이런 집에는 자기 허락이 없습니다. 나한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것도 나를 위한 시간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은 이런 집을 스쳐 지나갑니다.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봅니다. 카트를 밀고 돌아다닙니다. 필요한 것을 담습니다. 쌀, 계란, 야채, 고기. 과일 코너를 지나갑니다. 딸기가 보입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손이 갑니다. 그런데 멈춥니다. 가격표를 봅니다. 10,000원입니다. 비싸네. 놓습니다. 사과를 봅니다. 좀 싸 보입니다. 그것도 고민합니다. 꼭 필요한가? 집에 귤도 있는데. 결국 안 삽니다. 계산대로 갑니다. 계산을 합니다. 집으로 옵니다. 장 본 걸 정리하면서 생각합니다. 딸기 살 걸. 먹고 싶었는데.
그런데 다음에 또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 쓰는 게 아깝기 때문입니다. 과일 하나쯤이야 괜찮은데 그게 안 됩니다. 손주 과자는 삽니다. 10,000원짜리도 삽니다. 자녀 반찬 재료도 삽니다. 비싸도 삽니다. 그런데 내 과일은 못 삽니다. 이 장면이 익숙한 분들은 잠깐만 더 같이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옷을 보러 갑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있습니다. 입어봅니다. 잘 어울립니다. 가격을 봅니다. 80,000원입니다. 고민합니다. 좀 비싼데 꼭 필요한가? 집에 입을 옷도 있는데 점원이 말합니다. 잘 어울리세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입어본 거예요. 생각 좀 해볼게요. 벗습니다. 나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살 걸. 괜찮았는데. 그런데 다시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 쓰는 게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80,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으로 다른 데 쓸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쓰는 건 사치 같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녀 옷은 삽니다. 100,000원짜리도 삽니다. 손주 장난감도 삽니다. 비싸도 삽니다. 그런데 내 옷은 못 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제안합니다. 우리 여행 한번 갈까? 1박 2일로. 마음이 끌립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못합니다. 먼저 계산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 버스비, 숙박비, 밥값.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집 비워두고 가도 되나?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결정을 못합니다. 친구가 또 물어봅니다. 어때? 갈래? 대답합니다. 글쎄, 생각 좀 해볼게. 돈도 들고, 집도 비워야 하고. 친구가 말합니다. 그냥 한번 가자. 우리 언제 또 가겠어? 고민합니다. 결국 안 갑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갈 걸. 왜 안 갔지? 그런데 다음에 또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 돈 쓰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시간 쓰는 게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반찬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만든 것, 하나는 오늘 만든 것입니다. 어떤 걸 먼저 먹습니까? 어제 만든 걸 먼저 먹습니다. 이거 먼저 먹어야지. 상하기 전에. 오늘 만든 맛있는 건 나중에 먹습니다. 그런데 어제 것을 먹다 보면 배가 붑니다. 오늘 만든 건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건 항상 나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맛있는 것도 결국 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워서 그럽니다. 좋은 건 아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끼다 보면 때를 놓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며칠째 아픕니다. 병원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조금 더 참아보자. 나아질 수도 있어. 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나아집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병원비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계속 참습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더 아파집니다. 그제야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진작 오셨으면 금방 나았을 텐데. 후회합니다. 진작 올걸. 그런데 다음에 또 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 시간 쓰는 게, 돈 쓰는 게 아까워서입니다. 다른 사람 아프면 바로 병원 가라고 합니다. 자녀 아프면 바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나는 참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대는 남에게는 자비롭고 자신에게는 가혹하다. 왜 그러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을 도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좋다. 그런데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도우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 등불을 생각해 보아라. 등불이 자기 기름을 다 태우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꺼집니다. 그렇다. 꺼진 등불은 남을 비출 수 없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도 돌볼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의 집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이 와도 주인이 받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복은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받는 것도 복입니다. 나한테 좋은 걸 허락하는 것도 복입니다. 나를 아끼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면 복이 와도 받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와도 못 봅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뭘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나를 위해 쓰십시오. 큰 것 아니어도 됩니다. 과일 하나 사십시오.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사십시오. 먹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도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옷 한 벌 사십시오.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사십시오. 입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도 이 정도는 입어도 돼. 커피 한 잔 사십시오. 카페에 앉아서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마실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도 이 정도는 누려도 돼.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괜히 죄책감이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내가 나를 아끼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복이 들어올 문을 여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매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남도 아낄 수 있다. 자기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다. 자기를 허락하는 집에 복이 머문다.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은 복을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나에게 너무 인색하지 않은 집. 이렇게 나를 늘 뒤로 미루는 마음은 집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는 참고 견디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쉽게 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마음이 왜 자꾸 바빠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 공부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구독이나 좋아요는 마음이 허락할 때 눌러주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편히 내려앉는 집. 집에 들어오면 생각 없이 TV부터 켜지 않으십니까? 켜놓고는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조금 불편한 걸까요?
집에 들어와서도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앉아 있다가 금방 일어나고 딱히 할 일은 없는데 손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몸을 쓴 것도 아니고 바빴던 것도 아닌데 저녁이 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원래 이쯤 되면 다 그렇지. 그리고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쉬신 게 아니라 마음을 계속 쓰고 있었던 하루였다는 걸 스스로도 모른 채로 지나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구체적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쯤입니다. 은행 갔다 왔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놓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십니까? 리모컨을 찾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날씨, 정치, 경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이것저것 돌립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옵니다. 이미 봤던 드라마입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화면을 봅니다. 집중해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분쯤 지나면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별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여다봅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십니다. 다시 거실로 옵니다. TV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을 확인합니다. 새 메시지 없습니다. 뉴스를 봅니다. 아까 TV에서 본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튜브를 엽니다. 추천 영상을 하나 누릅니다. 보다가 끕니다. 재미없습니다. 지리개를 봅니다.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뭐 하지? 왜 이렇게 될까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겁니다. 조용한 게 불편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혼잣말이 나옵니다. 에휴, 오늘도 이렇게 가네. 뭐 하나. 말을 안 하면 답답합니다. 유튜브나 라디오를 틉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누군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니 좀 낫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덜 쓸쓸합니다. 이런 장면들 낯설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내십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조용한 게 불편합니다. 소리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내려앉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TV를 켭니다. 밥 먹을 때도 뭔가 봅니다. 낮에도 소리를 틉니다. 저녁에도 뭔가 봅니다. 잠들 때까지 핸드폰을 봅니다. 하루 종일 소리와 영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어도 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루가 끝났는데도 피곤합니다. 밤에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한 번도 내려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꾸 잡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의 거처를 보러 가셨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용하지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방 안에도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눈이 갈 곳이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간은 소란스럽다. 제자가 놀랐습니다. 부처님,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어도 공간이 소란스러우면 마음이 소란스럽다. 창밖의 소리, 방 안의 물건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흔든다. 마음이 내려앉으려면 먼저 공간이 내려앉아야 한다. 소란스러운 공간에서는 마음도 소란스럽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밖의 소리를 막고 안의 물건을 정리하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걸 내 몸과 마음에게 알려줘라. 공간이 고요해지고 내가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제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창문을 고쳤습니다. 방 안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앉아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달라지니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집이 소란스러우면 마음도 소란스럽습니다. 여기서 소란스럽다는 건 시끄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은 조용한 집에 오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집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잠시 쉬어도 되는 집에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집에 옵니다. 소리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집에 옵니다. 그런 집에 복이 머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뭘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10분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계셔 보십시오.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라디오도 끄고 그냥 앉아 계시십시오.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손이 심심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을 겁니다. 리모컨을 찾고 싶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0분만 그냥 앉아 계시십시오. 숨만 쉬십시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창밖을 보셔도 됩니다. 손을 무릎에 가만히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10분이 지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조금 내려앉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옵니다. 숨이 조금 편해집니다. 아, 이게 쉬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 10분이 복이 들어올 문을 여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10분이 부담스러우면 5분만 하셔도 됩니다. 5분도 어려우면 3분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내려앉을 틈을 주는 겁니다. 매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쁜 곳을 피한다. 복은 고요한 곳으로 온다. 그런데 고요하다는 건 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이 쉴 수 있다는 뜻이다. 하루에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 한순간이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든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편히 내려앉는 집.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숨 쉴 공간을 남겨두는 집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몸이 아니라 집 안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야 할 일, 놓지 못한 역할,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들이 집 안에 겹쳐 있습니다. 숨 쉴 공간이 없다는 건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의 공간을 보겠습니다. 거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꾸 몸을 살짝 들게 됩니다. 주방을 봅니다. 조리대 위에 물건이 많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가전제품, 한두 번 쓰고 안 쓰는 도구들, 믹서기, 토스터기, 전기포트. 정리하면 훨씬 넓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둡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까. 밥은 합니다. 설거지도 합니다. 그런데 괜히 피곤합니다. 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장을 엽니다. 신발이 가득합니다. 안 신는 신발, 불편한 신발, 언젠가 신을지도 모르는 신발. 정작 자주 신는 신발은 몇 켤레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시선이 복잡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첫 순간부터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베란다도 봅니다. 화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시든 것도 있습니다. 지워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둡니다. 박스도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몇 달째 그대로입니다. 약봉지, 영양제 통들. 정리하면 깨끗해질 텐데 그대로입니다. 이런 장면들 낯설지 않으십니까? 집의 공간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공간이 막혀 있으면 마음도 같이 막힙니다. 눈이 쉬지 못하면 마음도 쉬지 못합니다. 이제 마음의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에만 공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동선이 있습니다. 생각이 오가고 감정이 드나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도 물건처럼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역할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이건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오래 해온 역할들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형제, 배우자, 어른으로서의 역할. 한때는 분명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 덕분에 가정이 굴러갔고 사람들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역할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다 컸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집도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챙깁니다. 남편 밥도 챙기고 집안일도 하고 명절 준비도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경 쓰입니다. 명절 전날 며느리한테 전화합니다. 내일 뭐 준비했어?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다 준비했어요. 저는 부쳤어. 나물은? 네, 다 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놓입니다. 제대로 했을까? 맞들인 건 없을까? 명절 당일 아들 집에 갑니다. 상을 봅니다. 이건 이렇게 놓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이건 이쪽에 놓아야 해. 직접 옮깁니다. 부엌에 갑니다. 설거지하는 며느리를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며느리가 말합니다.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빨라.
결국 내가 합니다. 이미 며느리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며느리 집입니다. 며느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 생각이 납니다. 내가 거기 있을 때는 말이야. 요즘은 잘 돌아가고 있을까? 이미 끝난 역할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직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계속 누군가를 챙기고, 걱정하고, 마음을 씁니다. 하루 종일 몸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저녁이 되면 유난히 기운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공간도 비워지지 않으면 숨이 막힙니다. 집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몸이 불편한 것처럼 마음 안에 역할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린다면 잠깐만 더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두 손에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놓지 못했습니다. 이 돌은 소중한 돌입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돌을 쥐고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이 막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쥐고 있는 것만큼 무거워진다. 쥐고 있는 물건, 쥐고 있는 역할, 쥐고 있는 책임. 놓지 않으면 손은 계속 바쁘다. 손이 바쁘면 쉴 수 없다. 손을 놓아라.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역할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미 끝난 역할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어도 되는 역할은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집의 공간과 마음의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없어도 되겠네. 이건 이제 역할이 끝났네.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도 이어집니다. 이건 굳이 내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뭘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집에서 가장 자주 지나다니는 길, 딱 한 곳만 보십시오. 거실이든, 복도든, 부엌이든, 거기에 없어도 되는 물건 하나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 치워보십시오. 옮기거나, 정리하거나, 필요 없으면 버리십시오. 그 자리에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도 이 질문 하나만 던져 보십시오. 이 역할, 지금도 꼭 내가 해야 할까? 답을 바로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질문만 놓아두십시오. 생각만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공간이 조금 열립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집 전체를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역할 전부를 내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만 치우면 됩니다. 하나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숨 쉴 공간이란 텅 빈 집이 아니다.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백이 있는 집,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다. 그런 집의 복은 오래 머문다.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숨 쉴 공간을 남겨두는 집.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한번 쉬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너무 인색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게 미안하지 않은 집. 나를 아끼는 것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편히 내려앉는 집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집. 소리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세 번째, 숨 쉴 공간을 남겨두는 집이었습니다. 물건도 비우고, 역할도 내려놓고, 여백을 만들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걸린 장면이 하나라도 있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집 전체를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창한 결심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과 마음에서 하나만 조금 편해져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보는 것. 이번 주에 나를 위해 작은 것 하나를 허락해보는 것. 오늘 서랍 하나, 물건 하나를 비워보는 것. 그 작은 여백 하나가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다. 복은 원래 흐르고 있었다. 다만 우리가 막고 있었을 뿐이다. 마음을 막고, 공간을 막고, 손을 막고 있었다. 조금만 열어주면 된다. 조금만 비워주면 된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흐른다. 연말입니다. 작은 정리 하나로 운이 달라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복이 붙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무엇이 다른지 그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공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구독이나 좋아요는 마음이 허락할 때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집과 마음에 복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